지금 이 파일 보시면 타임라인에 여러 가지 영상들이 소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색깔들이 다르죠. 원로 목사님 사진도 있는데요. 예, 어, 색깔들이 처음 거 보면 약간 보라 색깔이고, 두 번째는 뭐 파란색, 세 번째는 녹색, 그 다음에는 핑크색, 그 다음에는 뭐 하늘색, 녹색, 뭐 빨간, 뭐 이렇게 좀 색깔이 바뀌어져 있잖아요. 저 이렇게 만든 이유가 이게 섹션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 역사,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에 관련된 거, 세 번째는 원로 목사님, 네 번째 여기 핑크 색깔 긴 거는 파송 선교사님들 축하 메시지, 뭐 그다음에 성도들 이야기, 뭐 여러 가지 그 섹션들이 있거든요. 그거마다 색깔을 좀 구분해서 제가 편집할 때 헷갈리지 않게 만들기 위해 했던 거고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클립이 하나 있으면 클립에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대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 누르시면 여기 보면 레이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라벨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옆에 와 보시면 저는 한국말로 보라, 뭐 창포색, 바다색, 연보라색, 감청색, 뭐 이렇게 쭉 색깔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선택하면 그 클립이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영상 하나 갖고 왔을 때 항상 나왔던 색깔 말고 내가 편집하면서 좀 헷갈리지 않게 편하게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클립들을 여러 개 괜찮거든요. 한꺼번에 다 선택한 다음에 그 색깔들을 이거는 뭐 다 한꺼번에 보겠어. 다른 색깔로 바꾸면 그렇게 한꺼번에 적용이 됩니다. 뭐 꼭 하나하나씩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내가 원하는 클립들을 박스 설정하셔서 오른쪽 클립 레이블 눌러서 색깔을 바꿔주시면 그 색깔로 바뀌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워크스페이스인데요. 이건 뭐냐면 지금 보시고 있는 창도 보면 위에 보면 여기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뭐 저도 보면 러닝, 어셈블리, 에디팅, 뭐 컬러, 이펙트, 오디오, 그래픽스, 뭐 라이브러리 여러 가지 있거든요. 들어가 보셨었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창들이 좀 나와요. 칼라면 칼라에 관련된 그런 윈도우가 더 있고요. 이펙트에 들어가면 이펙트 관련된 그런 윈도우들이 더 생겨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뭐 꼭 칼라 조절할 때 칼라 가야 되는 거 아니고요. 이펙트 넣을 때 이펙트 가고 뭐 텍스트 쓸 때는 그래픽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셔도 사실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 그냥 하나의 창에서 고정해서 저는 사실 많이 쓰거든요. 저는 여기 없는 상례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워크스페이스는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내가 편집하기 편하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만드는 방법들만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원래 있던 에디팅으로 와볼게요. 제일 처음에 했던 에디팅에 와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계속 편집했을 때 봤던 모양인데요. 저는 좀 안 쓰는 거는 지우고 쓰는 걸 좀 집어넣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 채널들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움직이는 방법은 예를 들어 창 위에를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 해보세요. 드래그해서 옆으로 옮겨보면 가운데로 넣을 수 있고 위로도 넣을 수 있고 왼쪽으로도 밑으로도 이렇게 넣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보이시죠? 예. 예를 들어 나는 이거를 얘랑 같이 보겠어. 위에 얹어 놓으시면 아까 있었던 이펙트 컨트롤하고 프로그램 패널이 두 개가 하나로 붙어 버렸습니다. 내가 또 움직일 거야 그러면 이펙트 컨트롤만 따로 잡으셔서 왼쪽으로 빼버리면 왼쪽으로 창이 또 나뉩니다. 이렇게 창을 조절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위에 있는 뭐 에디팅, 칼라, 이펙트, 오디오, 그래픽 여러 가지가 있는 이유가 뭐 꼭 거기 가서 하라는 건 아니고요. 편하게 거기 가면 그거와 관련된 섹션이 있다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바꿔서 뭐 저는 제 이름을 상례로 해서 저장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를 들어 필요한 창들이 있으면 어디서 찾으시면 되냐면 여기 위에 보면 윈도우가 있습니다. 윈도우. 그죠? 여기 위에 윈도우 누르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 체크되어 있는 거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창에서 열려 있는 창들이에요. 그리고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화면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거 필요한 것들을 클릭하시면 그게 여기 화면에 생성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만든 거 한번 저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전 사람마다 이거 쓰는 스타일이 좀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씁니다. 저는 제일 왼쪽에는 프로젝트 패널을 좀 길게 씁니다. 저는 설계 영상이나 예배 영상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넣다 보니까 이렇게 이 스페이스 공간을 많이 차지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왼쪽 프로젝트 패널이 저는 커야 돼서 길게 놓는 편이고요. 그리고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밑에 같이 있었던 이펙트 효과도 여기서 같이 넣습니다. 이펙트도 여기서 찾아서 같이 넣을 수 있도록 여기서 같이 한 창으로 옮겨서 같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갖다 쓰고 있고요. 이 옆에는 원래 전체 위에를 왼쪽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펙트 컨트롤을 조금 줄여서 요만큼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원래 보던 프로그램 패널 크게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보셨던 그 에디팅 모드에서 좀 다른 것은 제 오른쪽 창일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에센셜 그래픽하고 루메트리 칼라라고 전 두 가지 창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영상이 있었을 때 색감을 보정하기 위해서 나중에 색감에 관련된 이야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루메트리 칼라라는 창을 오픈해 놨고요. 그 왼쪽에는 저번에 수업했었던 모션 그래픽 있는 에센셜 그래픽을 여러 가지를 소스를 미리 넣어놓고 활용을 빨리빨리 봐서 집어넣으려고 전 이걸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 크게 만들고 씁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샘플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거고요. 집사님들이 뭐 장로님들이 여기서 편집하실 때 본인이 손에 맞는 또 본인에게 익숙하신 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 나는 이런 효과를 많이 써, 이런 창을 많이 써, 그러면 그걸 갖고 오셔서 열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따로 위에 있는 모드를 전환하지 않고도 한 화면 안에서 계속 작업할 수 있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 이 위에 있는 모드를 왔다 갔다 할 때도 이제 컴퓨터 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때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지 않고 한 채널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요. 예를 들어 저처럼 여러 가지 움직이시고 해서 세팅했어요. 그 세팅 값을 저장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저장하는 방법은 위에 오시면 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소스 모니터가 파란 색깔로 나와 있을 거예요. 워크스페이스가 그 파란 색깔 옆에 보면 이거 석삼자인가요? 이렇게 세 개 줄이 있죠? 그 클릭 눌러보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저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Reset to Save Layout. 지금 내가 있는 거를 원래 있던 버전을 바꿔줘라. 내가 원래 처음 저장했던 걸로. 두 번째는 Save Change to this Workspace. 내가 지금 이 워크스페이스에서 일하면서 바꿨는데 그걸 여기다 저장해달라는 거죠. 그죠? 그 세 번째가 사실 중요한데요. Save as New Workspace. 이건 눌러보시죠. 내가 원하는 창으로 조절한 다음에 Save as New Workspace. 새로운 걸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뜹니다. 그 이름은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저는 여기다 상례를 쳤던 거고요. OK 누르면 요 위에 이렇게 하나 생기실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하셔서 편집하실 때 본인에게 입맛에 맞는 창을 하나를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 다른 모드에 사실 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이 모드에서 계속 쓰게 됩니다. 또 쓰다가도 좀 또 조정해야 되고 싶은 데라면 조정하신 다음에 그때는 아까 눌러보셨던 그 석삼자에다가 Save as New Workspace 세 번째 거 말고요. 두 번째 Save Change to this Workspace.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요 그냥 워크스페이스로 똑같은 이름을 그냥 저장해줘. Save Change to this Workspace 누르면 요 창에 있는 게 그대로 또 저장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막 틀어졌어요. 막 이렇게 뭐 잘못 클릭해가지고 이상하게 막 됐어요. 변했어. 내가 원래 하던 데로 가고 싶어. 그럼 다시 눌러서 첫 번째 거 내가 원래 처음에 세팅했던 데 다시 바꿔줘. 누르면 다시 글로 뿅 돌아갑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뭐 작업하다가 좀 틀어졌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하다 보면 이걸 더 많이 쓰려면 더 크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면 원래대로 리셋 누르면 다시 뿅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작업하시다가 내가 원하는 그런 포맷들이 생기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워크스페이스로 만들어서
작업하시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울 수 있습니까? 새로 생긴 거. 네, 어떤 거 말씀이시죠? 만약에 그 위에 자기 이름을 넣어놨는데, 보기 네. 싫어서 지우려면은 딜리트 키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딜리트요. 에디팅 워크스페이스가 있네요. 거기 누르셔서 거기 들어가면 있네요. 제일 밑에 거. 예, 들어가 보셨나요? 예, 그러면 이제 선택하고 딜리트가 있네. 예. 거기서 에디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되셨죠? 네.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는 색상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시퀀서 만들어 놓으셨죠? 색상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색상을 만들었어야 됐고, 요즘에는 이제 프리미어 프로도 업데이트가 많이 되면서 편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이 두 가지 방법이 일단은 다 아셔야 될 방법이라서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예전에 계속 쓰던 방법인데요. 상단에 오시면 파일 누르시고요. 네,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바로 밑에 new, 처음에 있는 new 되셨죠? 그리고 옆으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 레거시 타이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어떻게 나오시나요? 레거시 제목 이렇게 나오나요? 네. 예. 그거 레거시 타이틀을 한번 클릭 눌러보시죠. 그러면 이 뉴 타이틀이라고 창이 하나 뜨고요.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건가 나오는데요. 아마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만들었던 시퀀스로 나올 겁니다. 1920에 1080 그리고 29.97 프레임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냥 제목만 하나 만들죠. 뭐 색상이라는 걸로 해서 OK 누르면 앞에 창이 하나 뜨실 겁니다. 보이시죠? 예, 이것도 창은 좀씩 이동해서 뭐 색깔을 이렇게 뭐 위치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패널들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보면 뭐 텍스트 기본적인 효과들 들어있는 뭐 자막, 글씨에 뭐 그림자 들어가 있는 거, 색상 들어있는 거 이런 샘플들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런 것도 갖고 와서 바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요 레거시 타이틀이라는 이 창은 예전에는 사실 많이 썼는데 자막 만들 때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프리미어가 많이 발전하면서 잘 쓰지 않는 창인데요. 예전에는 참 많이 썼던 창입니다. 여기서 만드는 색상 방법이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도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렉탱글, 네모난 툴 한번 클릭하시고요. 되셨습니까? 클릭하시고 화면에 오셔서 네모 박스를 하나 이렇게 쭉 화면 넘치게 하나 만들어 줄게요. 쫙 만들었습니다. 만드셨습니까? 예. 사실 프리미어 프로는 시퀀스를 처음 만들었을 때 바탕화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검정색으로 표현되죠. 사실 검정색이라는 것은 색깔 검정색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투명하다는 의미를 사실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을 올렸을 때 글씨를 썼을 때도 바탕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 바탕, 뭐 이미지를 갖고 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색상을 입힐 수 있잖아요. 그 관련된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지금 저는 흰 색깔로 칠해줬습니다. 근데 만약 이 색상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와보시면 흰 색깔, 컬러, 색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 네모난 흰 색깔 박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내가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색상, 예를 들어 난 뭐 핑크 색깔을 만들겠어. 그러면 원하시는 곳에 색깔을 원하시는 곳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OK 누르면 색상이 바뀝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아마 해보셨을 수 있는데요. 뭐 방금 전에 했던 그 네모 박스, 색깔인 네모 박스를 더블 클릭하셔도 밑에 보시면 스포이드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스포이드 보이세요? 여기 스포이드. 스포이드를 딱 누르면 커서가 스포이드 모양으로 바뀌고요. 내가 화면에 있는 다른 색깔들을 뽑아올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다른 색깔 뭐 밑에 뭐 다른 색깔 좀 있네요. 뭐 노란 색깔 있다. 네, 이 색깔이 마음에 들어. 이걸 딱 클릭하면 그 색깔이 선정이 되고요. OK 누르면 그 색깔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색깔 안에서 어떤 색깔이든 바꿀 수 있고요. 만약 듀얼 모니터 쓰시는 분이 계시다면
프리미어는 내가 쓰는 그 프로그램 바깥에서도 색깔을 뽑아올 수 있어요. 듀얼 모니터 있으시면 오른쪽에 다른 화면에 있는 색깔도 클릭해서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도 이미 있습니다. 이미 색깔. 여기 스포이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스포이드를 클릭하셔서 색깔을 딴 거 선택하시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으십니다. 자, 이제 색상 매트를 좀 볼 건데요. 지금 대부분 어떤 글씨를 쓰든지 요즘에는 이렇게 트렌디한 거는 한 색깔 쓰지 않고요. 색깔이 약간 그라디에이션이라고 하죠. 좀 섞이는 색깔들을 요즘 많이 씁니다. 그 효과 넣는 방법인데요. 지금 색깔 넣었던데 바로 위에 보면 Fill Typ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솔리드라고 되어 있을 텐데 한번 클릭해 보시면 두 번째 리니어 그레디언트 눌러보시죠. 그러면 내가 아까 색깔 선정했던 거 그 위에 바가 하나 생기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생기시죠? 바가 하나 생기게 되고 그 밑에 네모난 뾰족한 게 두 개가 생깁니다. 자, 요 뾰족한 게 뭐냐면 색깔을 두 개를 섞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왼쪽에 있는 네모난 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아까처럼 창이 뜹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뭐 난 약간 밝은 핑크색을 선정하겠다. 오케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뭐 약간 하늘 색깔 갖고 오겠다. 그래서 하나 갖고 오시면 오케이. 그러면 색깔이 두 개가 섞여져서 나옵니다. 배경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요 창을 좀 더 말씀드리면 여기 바를 보시면 두 개 색깔 선택했던 곳이요. 왼쪽 거를 클릭하시고 좀 가운데로 움직여주면요. 색깔이 좀 점점 더 핑크 색깔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다시 돌려놓고 오른쪽 거를 더 왼쪽으로 갖고 오시면 오른쪽에 선택했던 색깔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색깔이 섞이는 영역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눌렀던 요 솔리드 색깔 필 타입 한번 더 눌러보시면 세 번째 있는 거 레디얼 그레디언트 가면 가운데 동그랗게 섞이는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색상을 바꿔볼까요? 요거는 요번에는 뭐 살구 색깔로 이렇게 딱 바꾸면 가운데 색상이 바뀌고 오른쪽 색상도 이거는 뭐 핑크 색깔로 바꾸겠어 하면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 있으시죠. 이렇게 배경을 만들 수 있으신 거예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더 있어요. 밑에 눌러보시면 4 컬러 그레디언트도 있습니다. 네 가지 색깔. 그러면 이제 꼭지 네 개의 방향에서 색깔을 네 개를 선정해서 바꿀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빨리 해볼까요? 오른쪽은 뭐 노란 색깔로 가고 뭐 오른쪽 밑에는 약간 뭐 파란 색깔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을 한꺼번에 섞어서 부드럽게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아까 주기도문도 하셨잖아요. 만들어 보신 분들이 계시지만 배경을 본인 사진들도 넣을 수 있지만 앞에 텍스트가 있는데 뒤에 배경이 또 너무 화려하다 보면 텍스트도 묻히고 뒤에 있는 영상도 묻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뒤에는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 배경 색깔을 만드셔서 배경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텍스트를 입히게 되면 더 선명하게 깔끔하게 글씨가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거 보시면 야 근데 내가 색상을 좀 더 이쁘게 만들고 싶은데 어떤 색상을 만들 수 있을까? 나 샘플 같은 거 없을까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제가 지금 카톡방에다가 사이트를 세 군데 올려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들어가시면 화면에 스크롤 다운 하시면 여러 가지 색상이 이미 이쁘게 뭐 유명한 디자인해드리겠죠. 이런 색상들이 이뻐 이렇게 섞는 게 괜찮아 라고 샘플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창을 조그맣게 해놓고 이것도 이렇게 예를 들어 뭐 만들어 놨다면 아까 피커 스포이드를 뽑을 수 있었잖아요. 스포이드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색상에 가서 뽑아오시면 뽑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면 봐보시면 색상 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색깔 봐볼게요. 이 색깔 해피 뭐 에시드라는 건데요.
이 색깔이 위에랑 밑에 색깔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건데 위에 있는 색깔은 요 옆에 보시면 샵 37ECBA라는 코드를 갖고 있고 오른쪽은 72AFD3이라는 코드를 갖고 있어요. 이 코드를요 바로 대입할 수도 있어요. 이 코드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샵은 빼셔도 됩니다.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아까 내가 만들었던 이 창에 와볼까요? 두 개짜리로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첫 번째 거 노란 색깔 있던 거에 피커에 더블 클릭하시면 요 밑에 보시면 아까 스포이드 말고 옆에 하얀 색깔 창이 있었습니다. 네, 요게 그 색상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넘버입니다. 여기에 컨트롤 V에서 붙여놓으면 아까 제가 그 영상 그 화면에서 봤던 요게 그대로 갖고 옵니다. 오케이. 다시 돌아가셔서 요 두 번째 있는 거 두 번째 있는 거를 쭉 드래그해서 컨트롤 C 다시 프리미어로 돌아와서 두 번째 있는 거에다가 예. 샵 다음에 있는 샵은 이미 있거든요. 프리미어에 샵 뒤에 있는 숫자를 갖고 오셔서 오케이 누르면 그게 적용돼서 내가 웹상에서 봤던 것을 갖고 와서 나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샘플들이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영상들 만드시면서 내가 만드는 영상에 또 그런 분위기에 맞는 것들 갖고 오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두 번째 드린 사이트 들어가 보셔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화면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여기 위에 Show All Gradient 들어가 보면 여기도 여러 가지 색상 샘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보시면 기본적인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있는데 나는 약간 빨간 색깔 톤 여러 가지 보고 싶어 그러면 빨간 색깔 누르면 빨간 색깔이 들어가 있는 그레디언트가 다 나옵니다. 예. 아니야 나는 파란 색깔 보고 싶어 파란 색깔 누르면 파란 색깔 관련된 그레디언트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보시고 원하는 거 이것도 하나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색상들을 뽑아 오실 수 있고요. 예. 여기도 위에 보시면 여기 색상 넘버들이 적혀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요 색상 넘버로 클릭하시면 얘는 바로 카피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 갖고 와서 다시 더블 클릭 색상에 집어넣어서 OK 하면 그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샘플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샘플로 되어 있는 것들 좋은 거 보시고 편하게 갖고 와서 쓰시면 됩니다. 저작권 없습니다. 공짜입니다. 예,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세 번째 제가 드렸던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어도비 저희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 회사에서 만든 색상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오시면 색상 휠이 있는데요. 색상 휠 5가지 중에 가운데 있는 거 동그라미에 약간 조그만 하얀 색깔 표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자꾸 돌려보시면 색상 5개를 알려주긴 하지만 같이 썼을 때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원 중심으로 이렇게 쭉 가보시면 약간 우리가 파스텔 톤이라고 하죠. 네, 그죠? 음영이 좀 달라지는 그런 톤들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개 손가락을 좀 좁힐 수도 있어요. 좁혀보시면 좀 더 비슷한 색깔들 안에서 여러 가지 색깔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쓸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옆에 보시면 뭐 지금 유사 란에서 봤고요. 밑에 보시면 뭐 단색도 있고 삼각형, 보색, 분할 보색, 이중 분할 보색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도 보시면서 내가 이런 색깔 지금 쓰고 있는데 이런 색깔들과 어울린 색깔이 어떤 색깔이 있을까 찾기 위해서는 여기서 또 색깔을 찾아보시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막도 만들어 보시고 영상 만들어 보시면 이 색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감각적인 부분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자기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다른 것들 유심히 보면서 요즘 트렌디한 색깔이 뭔가 유행하는 색깔이 뭔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색깔과 저런 색깔이 잘 어울릴까? 텍스트 쓸 때도 여러 가지 색깔을 다 쓴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울리는 색깔들을 잘 조화롭게 썼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오는 거 있으니까요. 그런 거 찾으면 되고요. 근데 난 좀 딸린다. 난 쉽지 않다. 트렌디한 걸 찾고 싶다 보면 위에 가시면 탐색도 있고요. 탐색.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뭐 여름에 관련돼서 썸머에서 찾겠다. 썸머에서 쳐서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여름에 관련된 색상들을 얘네들이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여름이란 단어랑 어울려 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코리아 한국 가볼까요? 한국적인 색상은 뭔가 들어가 보면 이런 게 한국적인 색상이야 라고 하면서 뭐 태극기도 나오네요. 그래서 한국 여러 가지 사진들이나 있는 곳들에 있는 그런 이미지에서 색상을 뽑아줘서 이런 게 한국적인 영상에 어울려 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세 번째 트렌드가 있습니다. 트렌드.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야? 좀 알려줘. 트렌드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챕터가 나오는데 첫 번째 패션에 관련된 것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밑에 그래픽 디자인에서는 요즘에 이런 게 핫해. 일러스트, 인터랙션, 건축, 게임, 뭐 야생, 풍미, 챕터가 많습니다. 여기 이게 끝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 맨 마지막엔 여행 챕터도 끝에 보시면 더보기 있습니다. more 들어가시면 그와 관련된 더 많은 색상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색상을 가져오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아까 스포이드 있잖아요. 스포이드를 원하는 곳에 가져오셔도 되고요. 뭐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도 색상 번호들이 다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복사되니까요. 복사하셔서 갖고 오셔도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다시 아빠 위에 생성으로 와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어울릴 만한 색깔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얘가 제 영상에 있는 제 이미지에 있는 영상 중에 이런 색깔들이 잘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건 어때? 라고 알려준 것도 있어요. 보시면 제일 처음에 생성 온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테마 추출 보십니까? 여기 테마 추출. 예, 와보시면 파일을 한번 올려봐. 네가 갖고 있는 파일이 뭔데? 여기는 이미지 파일들을 올리셔야 되는데요. 사진 파일인데 제가 예를 들어 뭐 교회학교 찬양 기본 테두리 보내드렸던 거 처음에 강의했던 거 그걸 오픈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 지금 내가 올린 이미지 안에서 이런 색깔들을 너가 사용했어 라고 하면서 이 색깔들을 보여줍니다. 아, 내가 이런 색깔들을 썼구나. 그리고 그 옆에 여기 그레디언트 추출이라는 데 한번 가볼까요? 예. 거기 가보면 또 이 내가 썼던 색깔들의 농도를 좀 바꿔서 또 찾아서 쓸 수 있는 위치를 바꿔 또 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보여주게 되고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영상에서 어떤 색깔들이 쓰였는지, 진한 색깔들은 뭐였는지, 연한 색깔들은 뭐였는지, 밝은 색깔들은 뭐였는지 얘가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색깔들을 뽑으셔서 여기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 영상과 어울리겠죠. 채도도 어울리고 비슷한 이미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잘 적응되는 색깔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자막을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지금 색상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탕을 만드는 색상을 말씀드렸고 또 텍스트를 쓸 때 아니면 바탕을 만들 때든지 그때도 색깔을 갖고 오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샘플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화면으로 돌아와 볼게요. 여기서 일단 만들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고요. 만들었으면 따로 여기 OK 버튼은 없습니다. 레거시 타이틀은 X 버튼. 난 이게 마음에 들어. 한번 잠깐 바꿔볼게요. 좀 이쁘게 만들어 볼까요? 어떤 색깔로 해볼까요? 예.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만들었다 칩시다. 예. 이렇게 했으면 X 오른쪽에 있는 그 창을 없앨 수 있는 X 버튼이 있으시죠? 여기 오른쪽 위에 그 프리미어 프로 전체를 X 누르지 마시고요. 이 창만 지울 수 있는 빨간 색깔 X가 있습니다. 예. 그걸 누르시면 없어집니다. 근데 사라졌어.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 어디 있을까요?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 보면 색상이라고 아까 내가 이름 적은 게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를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면 자, 이건 뭐 그림 파일이니까요. 쭉 길이 늘릴 수 있죠? 색상이 들어와지게 됩니다. 되셨죠? 예, 여기다 이제 내가 여러 가지를 올려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는 겁니다. 자, 색상을 만드는 방법 첫 번째 한 가지 예전에 있던 방법인데요. 레거시 타이틀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요즘에 새롭게 나온 쉬운 방법이 또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방법 말씀드릴게요. 이건 지우고요. 이 상태에서 인디케이터는 제일 앞으로 갖다 놓고 여기 보시면 펜 툴 보이시죠? 펜 툴? 예. 펜 툴을 꾹 눌러 보시면 렉탱글 툴하고 네모난 틀이 있습니다. 예. 렉탱글 툴
두 번째 걸로 딱 눌러보시면 네모로 바뀌게 됩니다. 예. 화면에 오셔서 네모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네모를 네모를 넘치게 만드셔도 괜찮고요. 딱 맞게 만드셔도 괜찮고 편하게 만드셔도 됩니다. 예. 어쨌든 네모를 하나 만들었어요. 사이즈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드셨어요? 자, 그럼 네모는 지금 기본적으로 회색깔 저는 나오거든요. 대부분 회색깔로 나오십니까? 기본 세팅하면 회색깔이실 것 같아요. 이걸 좀 변형을 줘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워크스페이스에는 없으니까요. 이동해 볼까요? 여기 보면 그래픽스 있죠. 그래픽스. 에센셜 그래픽 썼던, 효과 컨트롤 썼던 그래픽스로 이동해 볼게요. 그리고 내가 지금 아까 올려놨던 타임라인에서 선택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에센셜 그래픽 가시면 에디트 눌러 보실게요. 에디트 두 번째 있는 거. 여기 에디트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필 어떤 색깔이 채워져 있는지 보니까 회색깔이 칠해지는 게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혹시 이게 안 보이시면 위에 있는 쉐이프 요거 펜 요 한번 클릭해 보시면 밑에 창이 뜨실 겁니다. 예. 그러면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도 이 필을 더블 클릭하면 아까 봤던 동일한 컬러 피커가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선택해서 OK 누르면 내가 아까 만든 네모난 창에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라데이션을 줄 수 있어요. 어디서 줄 수 있냐? 방금 들어갔던 필 옆에 있는 색깔 창 더블 클릭하시면 하나 피커해 보니까 위에 여기 솔리드라고 돼 있죠. 이건 하나고 단색. 밑에 보시면 리니어 그레디언트, 레디얼 그레디언트 다 아까 봤던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 보시면 아까 봤던 건 비슷한 게 좀 크게 나옵니다. 그죠? 아까는 너무 조그매서 감질만 났는데 크게 보이거든요. 이것도 왼쪽 거 더블 클릭하셔서 왼쪽 거 클릭만 하시면 되네요. 내가 원하는 색상을 하나 선택해서 막 바꾸고 OK 안 눌러도 됩니다. 여기서는 또 오른쪽 거 다른 피커 눌러서 색상을 바꿔보고 OK 누르면 색깔이 혼합돼서 들어옵니다. 되셨죠? 아까 레거시 타이틀에서 만들었던 효과와 동일한 효과가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여기 필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컬러 피커인데 들어가 보면 조금 더 다른 효과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중심점을 어디 둘 건지, 로케이션 어디 둘 건지라는 것들도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피커를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클릭해 보시면 하나 더 생깁니다. 예를 들어 난 여기다 주황색 넣겠어. 하나 더 집어넣으면 3개의 색깔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리고 여기 아까 하던 창에서 여기 셀렉션 툴, 다시 셀렉션 툴로 눌러보시면 화면에 좌우로 긴 색깔 바가 하나 생깁니다. 이 바 오른쪽이나 왼쪽을 한번 잡고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시면 색상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적용하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느낌으로 색상 위치를 위아래도 바꿀 수 있고 왼쪽 오른쪽도 바꿀 수 있게 이렇게 색깔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되시죠? 예. 근데 나는 이 색깔이 섞이는 걸 원치 않고 딱 가운데서 이등분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여기 필 여기 들어와 보시면 왼쪽 피커 위치, 오른쪽 피커 위치를 바꿔주면 되는데요. 뭐 드래그해서 쭉 가운데 놔도 괜찮고요. 아니면 딱 가운데서 하고 싶다. 50이다 그러면 왼쪽 피커 누르고 로케이션 여기 있거든요. 가운데 로케이션 숫자 0으로 되어 있으시죠? 요거를 50으로 바꿔보면 노란 색깔이 가운데로 딱 오고요. 다시 오른쪽 거 누르셔서 이거 50으로 딱 눌러보면 가운데로 옵니다. 가운데서 두 개가 만났어요. 그리고 OK를 눌러보면 중간에 딱 맞춰서 섞여지지 않는 상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 대각선으로 놓고 싶어. 그럼 이렇게 이걸 움직이셔서 대각선으로 조정해서 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셨죠? 이런 식으로 색깔을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배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예.
예, 근데 내가 아까 만들다 보니까 위에는 좀 전 비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이걸 좀 바꿔야 될 경우에는 다시 셀렉션 툴 누르시고 얘를 잡아서 드래그해서 움직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소스를 누른 다음에 왼쪽 채널에 왼쪽에 있는 이펙트 컨트롤 창에 오셔서 여기 있는 위치를 수치를 조정하시든지 스케일을 조정하셔서 위치를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이 툴 사용하시는 방법들은 예전에 말씀드렸으니까 포지션이나 스케일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예.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탕을 색깔을 만들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색깔을 만들어서 이 위에다가 여러 가지 텍스트를 입힐 수도 있고 여러 작업들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건 배경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틀도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제가 드린 4강 자료 중에 어떤 자료가 있었냐면 애니메이션에 칠판이라는 거 있으시죠? 예, 이 프로젝터 패널에 칠판을 한번 불러와 보시겠습니까? 드래그 하셔도 괜찮고 더블 클릭해서 오픈해도 괜찮고요. 칠판. 예를 들어 칠판을 갖고 오셨으면 타임라인에 딱 올려볼게요. 지금 만들었던 시퀀스보다 얘가 사이즈가 크거든요. 클 때 맞추는 방법 말씀드렸었죠? 여러 가지 있지만 클릭하시고 오른쪽 우클릭하셔서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도 괜찮고 셋 투 프레임 사이즈 이렇게 누르셔서 맞추셔도 괜찮고 아니면 위에 있는 이펙트 컨트롤 오셔서 스케일을 조절하셔서 내가 원하는 스케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만든 화면 보시면 칠판이 올라가져 있는데 예를 들어 배경이 없다 쳐볼게요. 배경 없애볼게요. 그럼 검정색이에요. 너무 생뚱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칠판을 꼭 써야겠어요. 근데 배경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이제 배경을 만들어서 살짝 올려놓으면 부드럽게 쓸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텍스트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 네모난 거든 동그란 거든 어떤 이미지를 올려놨을 때도 그 겉에 테두리가 좀 필요하다. 그럴 때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지금 칠판 끝에 맞춰서 나는 이 지금 대각선 위치로 만들어 놨던 거를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가셔서 이 대각선을 칠판에 맞춰서 이렇게 뭐 대각선을 맞추셔도 괜찮고 아니 위아래로 하고 싶다. 가로 위아래로 하면 이렇게 색깔을 바꾸셔도 괜찮고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게 하고 싶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으로 나눌 수 있게 얘를 옮기셔서 이렇게 조정해서 바꾸셔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셔서 다양하게 효과를 넣으시면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들어갈 게 애니메이션이라는 이름의 것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 칠판이 있잖아요. 칠판에 텍스트를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 뭐 인디케이터를 뭐 제일 앞에 갖다 놓고 텍스트를 눌러서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뭐 우리가 하는 게 영상 아카데미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셀렉션 툴 눌러서 확장시키고 뭐 이거 글씨 안 이쁘니까 글씨 좀 바꿔볼까요? 글씨 뭐 칠판 글씨니까 제가 드렸던 것 중에 뭐 페이스샵도 괜찮고 요건 괜찮겠네요. TVN 인조이 스토리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칠판에 약간 글씨 쓴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예. 자,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까 근데 오늘 영상 보시면 글씨를 뭐 움직이게 만들 수 있었던 모션 그래픽을 지난주 드린 거 활용하신 분도 계시고, 아까 서현재 집사님은 전체 다 만들었던 거를 쭉 나올 수 있게 만들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게 글씨가 하나하나씩 보여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옆에서부터 영상 아카데미 글씨가 하나씩 보여지게. 사실 타자 쓰는 것처럼 글씨가 하나씩 쓰여지게 만들 수 있는 작업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지금 기본반에서 하기는 좀 복잡한 작업들이라 지금 기본적인 내용들만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지금은 그냥 화면에 있으니까 플레이 눌러도 그냥 계속 영상 아카데미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텍스트를 좀 이동시켜서 시작하다가 갑자기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뿅 나오는 거. 그리고 예전에 뭐 이펙트 창에 가셔서 모션 뭐 트랜지션 넣었던 것 중에서도 뭐 디졸브 넣으면 부드럽게 열리는 거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글씨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써지면서 나오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걸 좀 길게 만들어 보고요. 네, 텍스트도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텍스트를 한번 클릭하시고요. 되셨죠? 자, 인디케이터를 텍스트 클릭하시고 요 왼쪽 위에 보시면 이펙트 컨트롤 창이 있으시죠? 내가 지금 선택한 클립에 관련된 이펙트 컨트롤이 나오죠? 그 옆에 보면 여기도 인디케이터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요걸 이거를 내가 어디로 움직이시냐면요. 글씨가 다 쓰여져서 완성되는 시점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 그 시점이 뭐 3초 후다. 그러면 뭐 요 정도 3초 후에 인디케이터를 갖다 놓으세요.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하시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오파시티라는 걸 밑에 보면 동그라미, 네모, 펜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네. 이 중에 일단은 네모를 눌러볼게요. 네모. 딱 눌러보시면 화면에 이렇게 창이 뜹니다. 내 글씨가 좀 사라졌네? 이렇게 뜹니다. 이게 마스크라는 겁니다. 화면에 갑자기 바뀌었지만 왼쪽에 다시 원래 보던 이펙트 컨트롤 창 와보시면 네모 눌렀더니 그 밑에 마스크라는 것이 생겼어요. 네, 마스크 뭐 얼굴에 붙이는 마스크도 있고 요즘에 마스크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내가 쓰는 마스크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마스크라고 합니다. 예, 이 개념은 뭐 포토샵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동일하게 쓰이는 개념이긴 한데 마스크라는 개념이에요. 자, 근데 화면을 보면 파란 색깔 조그만 네모가 생겼는데 내가 원했던 건 이것이 이게 아닌데 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모를 눌렀기 때문에 네모난 끝에 꼭지점이 있거든요. 꼭지점 하나씩 잡아서 쭉쭉 늘려보세요. 그러면 전체 글씨가 다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되십니까? 네. 그리고 중간에다가 내가 클릭을 한 번 더 하면 꼭지가 하나 더 생기기도 합니다. 예. 네, 이런 것들 뭐 활용하시면 되고 일단 내가 글씨가 다 나왔으면 된 시점에다가 이렇게 다 보이게 만들었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다시 왼쪽으로 오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펙트 컨트롤 창에 보시면 아까 생겼던 마스크라는 걸 밑에 보면 마스크 패스가 있습니다. 마스크 패스. 거기 왼쪽에 보면 스탑워치가 있어요. 시계 동그란 시계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클릭해 보시면 파란 색깔로 바뀌면서 시침이 생깁니다. 되셨습니까 여기? 네. 그러면서 또 하나 생긴 게 뭐냐면 요 옆에 와 보시면 여기에도 뭔가 하나 점이 생겼어요. 여기에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일단 요 점이 무슨 의미냐면 지금 요 화면에서는 아까 그 마스크 만든 것처럼 요 시간에는 요걸 다 보여줘 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인디케이터, 이 위에 있는 인디케이터를 제일 앞으로 움직여 볼게요. 위에 있는 인디케이터입니다. 여기 있는 인디케이터 이거를 제일 앞으로 드래그해서 쭉 끌고 오세요. 자, 이 시점에서는 이제 글씨가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클릭하셔야 되냐면 아까 만들었던 요거 마스크 숫자 가로 1 되어 있는 걸 한번 클릭하시고 그럼 오른쪽에 네모난 파란 색깔 창이 뜹니다. 되셨죠? 자, 요 창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가운데를 꾹 눌러서 왼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이동할 때는 이제 Shift 키를 눌러서 이동해 볼게요. 왼쪽으로만 이동하게 그대로 쭉 해서 글씨가 안 보이게 이 박스를 옮겨줍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봐보면 여기에 조그맣게 네모난 모양이 여기도 또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되셨죠? 자, 지금 타임라인으로 와보시겠고요. 인디케이터를 앞으로 쭉 이동한 다음에 스페이스, 플레이. 그러면 글씨가 왼쪽에 점점 보여지게 되죠. 이해가십니까? 예. 자, 이게 뭘 한 거냐면 마스크라는 개념을 입혀서 이 영상이 안 보이던 것을 보이게 만들어주는 개념입니다. 원래는 그 화면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여기만 보여줘 라고 아까 저희가 네모난 박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글씨가 없는 것을 처음에 설정해 놓고 나중에는 보이는 곳으로 이동해서 보일 수 있게 만들어서 써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마스크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마스크를 보여드릴게요. 마스크 왼쪽에서 있던 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글씨가 점점 나오지게 된 거죠. 자, 이거 따라오셨습니까? 다 되셨습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 마스크를 처음 만들 때 이 인디케이터를 어디다 갖다 놨었죠? 마지막에 보여야 되는 위치에 갖다 놓고 다 보인 것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보여야 되는 시점에 갖다 놓고 마스크를 만들어서 위치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보여지지 않은 처음 시점으로 인디케이터를 이동해서요. 거기서 마스크를 이동해서 그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플레이해 보니까 이게 점점 이동시켜서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이 뭐냐면 이 왼쪽에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네모난 점이 찍혔던 게 있으셨죠? 이게 그냥 그 점, 처음에 찍었던 게 여기 있고 왼쪽에 있던 게 여기 있고 그냥 두 개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중간에 이어진다라는 개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동되는 개념이 있어요. 처음에 설정하는 것과 마지막 설정하는 것의 이동, 중간의 움직임, 애니메이션이 이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제가 설정한 건 사실 두 개예요. 중간중간에 보여진 것 다 하지 않았고요. 마지막에 최종 보여줘야 하는데 위치에 마스크를 잡아놨고, 그리고 최초에 안 보여지는 데까지 마스크 설정 두 개 해놨지만 이 중간이 자동으로 플레이가 되면서 시간이 움직여지면서 계속 보여지는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작업을 지금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의 원리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거 한번 그러면 해볼까요? 자, 지금 했던 거 마스크를 지우시려면 여기 왼쪽에 와보시면 아까 마스크 괄호 1 만들었던 거 있죠? 그걸 한번 클릭하시면 회색깔 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누르시면 사라집니다. 지금 만들었던 마스크가 사라진 거예요. 되셨죠? 예, 일단 다 움직였으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글씨 크기를 애니메이션 시킬 수도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모션 그래픽으로 드린 거면 글씨가 막 움직여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런 것도 여기서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처음에 있는 텍스트를 클립을 선택하시고 여기 클립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하셨죠? 그리고 이펙트 컨트롤 오시고요. 내가 마지막 원하는 글씨 크기가 있는 위치에다 인디케이터를 갖다 놓으시고 거기다 스케일, 사이즈를 스탑워치 눌러볼게요. 100이죠? 스케일이 사이즈가 100으로 됐으면 인디케이터 눌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인디케이터를 밑에 있는 거 아닙니다. 위에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거를 최초 얘가 있었던 위치로 움직여 놓고요. 제가 방금 전에 눌렀던 스케일을 0으로 처음엔 0입니다. 0으로 눌러볼게요.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 영상을 플레이 시켜보면 글씨가 작았던 게 점점점 커지죠. 스케일은 크기지 않습니까? 그 스케일이 처음에 0이었다가 내가 원하는 시점에 100으로 딱 보여줄 수 있게 크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이 지금 마스크랑 스케일 두 개만 했는데요. 옆에 이펙트 컨트롤 창 봐볼게요. 여기 보면 포지션에도 옆에 보면 스탑워치가 있고 로테이션에도 회전에도 스탑워치가 있고 다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기능들이 여기서 다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스케일만 이렇게 이동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위치도 바꿔볼게요. 여기 있던 거에서 쭉 제일 처음에 최종 위치에다 갖다 놓을 때 최종 위치에 갖다 놓으시려면 여기 만들어져 있던 클립 있잖아요. 여기 위치 가시려면 Shift를 누르시고요. 인디케이터를 움직이다 보면 딱 거기로 딱 자석으로 붙습니다. 네? 갖다 놓으시고 포지션 여기가 좋아. 오케이. 스탑워치 눌렀고요. 근데 처음 위치는 여기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처음 위치는 뭐 완전히 바깥이었으면 좋겠어. 뭐 수치를 넣으셔도 괜찮고요. 뭐 0 이렇게 0 넣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 아예 왼쪽에서 날라와서 생기는 걸로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위치를 원래 있던 다른 위치에서 나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회전도 한번 해볼까요? 로테이션 내가 최종으로 만들어야 될 위치에다가 Shift 눌러서 인디케이터 갖다 놓으면 딱 붙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최종 로테이션이야. 맞아. 근데 처음에는 회전했으면 좋겠는데 이 로테이션 보면 여기에 00이라고 되어 있는 개념이 각도거든요. 그걸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이시면 숫자가 점점 커집니다. 360도 넘어가서 1 곱하기 360이라는 뜻은 두 바퀴, 세 바퀴 여러 번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 일단 저는 뭐 360 정도만 해볼게요. 그리고 플레이 해보면 얘가 나오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회전되면서 나오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예. 지금 애니메이션의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위치에다가 인디케이터를 먼저 이동해 놓으시고 최종적으로 내가 보여줬으면 좋겠는 위치, 사이즈, 스케일이죠. 회전에서 로테이션, 그런 모든 것들을 여기 뭐 오파시티 보면 불투명도도 있어요. 불투명도 이런 것들 다 조정해서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하얀 색깔을 클릭하셔서 스탑워치를 클릭하셔서 파란 색깔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바꿔주시면 거기에 이렇게 설정된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처음에 있는 위치로 인디케이터로 움직이신 다음에 이게 어떻게 처음에 시작했으면 좋겠는지, 스케일은 처음에 얼마였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신 다음에 전체를 플레이 해보시면 내가 설정한 값이 미리 보기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씨가 처음에 어떤 위치에다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없었다 나와야 되는지, 불투명했다가 진하게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시간을 조절해서 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10초가 필요하다, 20초가 필요하다 이런 시간에 맞춰서 내가 조절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텍스트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것에 다 적용됩니다. 이미지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만들었던 것들을 뭐 일단 다 지워보겠고요. 글씨는 전 다 지워볼게요. 예를 들어 다시 스톱워치를 누르면 지우겠냐 누르거든요. 얘기하거든요. 그럼 오케이 누르면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갑니다. 예. 자, 되고요. 뒤에 있는 칠판을 움직여 볼게요. 예를 들어 글씨 텍스트 없애볼게요. 뒤에는 칠판 이미지잖아요. 이것도 동일한 거예요. 밑에서 타임라인에서 먼저 칠판 이미지를 클립을 선택하시고 왼쪽에 오셔서 이펙트 컨트롤에서 최종적으로 얘가 있어야 될 위치, 근데 얘가 3초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확히 3초를 찍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시간이 있죠, 우리 그죠? 타임 코드가 있죠. 여기서 3초를 찍으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뒤에는 프레임 개념이니까 00인 것이고 3초면 3 딱 누르면 인디케이터가 3초인 대로 딱 이동됩니다. 그죠? 3초 정도 걸려서 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 요 위치에 딱 요만한 사이즈로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이펙트 컨트롤에서 포지션도 여기였으면 좋겠고 스케일도 여기였으면 좋겠고 로테이션도 여기였으면 좋겠고 오파시티도 여기였으면 좋겠어. 저는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다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을 시작하는 시점을 올려볼게요. 인디케이터를 왼쪽으로 쭉 움직여서 처음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땠으면 좋겠냐면 얘가 스케일은 0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회전은 엄청 많이 뺑뺑뺑 돌았으면 좋겠어. 엄청 늘려볼게요. 5 곱하기 뭐 이렇게 6 곱하기까지 가볼게요. 그리고 오파시티 불투명도는 처음엔 0이었으면 좋겠어. 설정했습니다. 위치는 그대로 가볼게요. 그러면 플레이. 엄청 돌면서 얘가 땅 원하는 위치에 나오게 되죠. 이해가셨죠? 괜찮으십니까?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 뭐 여기에 올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이동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 예전에 보시면 이 밑에 있는 이펙트라는 곳에 가셔서 트랜지션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아마 이걸로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 여기에도 이미 프리셋이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거를 내가 직접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창이 바로 이 위에 있는 이펙트 컨트롤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입맛에 맞춰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조절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예를 들어 아까 텍스트가 있었으면 이렇게 쭉 돌아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텍스트가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다 텍스트를 쓰면 되죠. 뭐 다시 한번 뭐 영상 아카데미 쓰고 셀렉션 툴 눌러서 위치 잡아주고
여기도 애니메이션이 그 다음부터 글씨가 써졌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여기서 또 3초 추가. 그러면 플러스 3초 이동한 다음에 여기까지 다 써지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위에는 자막을 선택하시고 왼쪽에는 이펙트 컨트롤로 오셔서 여기에 뭐 아까 마스크만 해볼까요? 마스크 네모를 눌러서 네모창을 조절해서 만들어주고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죠? 마스크 패스에 스탑워치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네모난 게 만들어진 확인하시고 다시 위에 있는 이펙트 컨트롤에 있는 인디케이터를 0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요 마스크 1번 다시 눌러줘야 됩니다. 눌러야지 요 네모난 파란 창이 뜹니다. 요거 많이 까먹으십니다. 마스크 1번 누른 다음에 창이 뜨어지면 이걸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쭉 이동. 원래는 여기서 안 보였던 거야. 이동하신 다음에 셀렉션 툴 누르신 다음에 마지막 다시 영상 처음부터 플레이 해볼까요? 그러면 처음에는 영상이 돌아오면서 칠판이 딱 생기고 그 다음에 글씨가 쓰여지는 영상이 됐죠. 되셨습니까? 예. 지금 이미지, 텍스트가 뭐 움직여지고 사라지고 하는 개념. 그리고 중요한 거 마스크를 먼저 배웠거든요. 마스크, 화면이 보이고 안 보이고를 잘라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모두 뮤트를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뭐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네. 어떻게 규린이도 잘 네, 되니?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효과는 넣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왼쪽에 굉장히 조그맣게 여러 가지 글씨가 적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써보면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좀 제가 복잡할 것 같다,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개념인데 사실 만들다 보면 이런 거구나 원리만 이해하시면 이제 내 영상에 맞춰서 바꿔가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였으니까요. 요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내가 설정했던 스탑워치가 그 위치에 딱딱 그냥 그 모양으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거구나, 그 흐름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된 겁니다. 예. 오케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가 만드는 영상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펙트 컨트롤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클립들이 있어요. 이렇게 요 위치에 가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딱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데 이거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클립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그게 위치가 더 뒤로 미뤄집니다. 그러면 이건 마스크였기 때문에 마스크가 더 글씨가 천천히 열려지는 걸로 되겠죠. 그죠? 만약에 있던 곳에서 다시 돌려놓고 더 이거를 클릭하시고 왼쪽으로 이동해 보시면 더 빨리 열리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네. 그리고 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클립을 선택하셔도 되고 박스를 선택하셔서 뭐 파랗게 만들어 보신 다음에 컨트롤 C, 예, 이렇게 예를 들어 저는 앞에 생겼다 없어진 걸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동해서 여기서는 다시 없어졌으면 좋겠어라는 곳에다가 갖다 놓으신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내가 복사한 클립이 여기로 와서 또 붙어집니다. 그러면 영상을 플레이해보면 글씨가 한번 써졌다가 다시 뒤에서부터 지워지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따로따로 만들 필요 없으시게 내가 예전에 썼던 거 위치가 있으면 그 위치 값이나 스케일 값이나 뭐 마스크 값을 갖고 오셔서 복사 붙여넣기, 다시 또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시고 원하는 곳에 인디케이터 넣고 컨트롤 V 그러면 영상이 나왔다 지워졌다가 다시 나오는 걸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이 위에서도 컨트롤 C 컨트롤 V가 적용돼서 쓸 수 있다는 거. 네. 위치도 클릭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여기에 아까 제가 오늘 4강에 드렸던 파일을 몇 개 더 갖고 와 볼게요. 4강에 드렸던 파일 중에 애니메이션이라는 폴더 안에 노란 분필, 파란 분필, 빨간 분필 3개가 더 있거든요. 그 3개를 한번 더 갖고 와 볼까요? 3개를 다 저는 클릭해서 드래그 드롭 해 놓겠습니다. 갖다 놓으시면 파란 분필, 뭐 빨간 분필, 노란 분필 어떤 건 관계 없습니다. 일단 저 빨간 색깔을 잡아 놓을게요. 그리고 이 영상에 돌아와서 글씨가 써졌어요.
그 다음에 예, 뭐 영상이 또 지워지네요. 아까 만들었던 거 지워보겠습니다. 예, 일단 써져 있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 밑줄을 그어 볼게요. 밑줄을 긋는 겁니다. 글씨가 나온 상태에서 빨간 분필을 클릭해서 드래그 드랍 올라가시죠. 영상 길이를 좀 늘려보고요. 위치가 좀 이상하네요. 그죠? 위에 있는 빨간 분필만 선택하시고 왼쪽 이펙트 컨트롤에 오셔서 포지션 위치를 통해서 위치를 조정해 주시고요. 사이즈가 좀 안 맞다. 스케일을 통해서 좀 조정해 주시고 원하는 곳에 갖다 놓으십니다. 그냥 이렇게만 갖다 놨으면 그냥 글씨가 써진 다음에 딱 갑자기 빨간 색깔이 뚝 나오죠. 근데 아까 저희가 봤던 마스크 개념 있죠. 글씨가 쓰여졌던 개념을 얘한테 다시 입혀보는 거예요. 복습 개념으로. 자, 빨간 분필을 눌러보시고 요 정도 됐으면 얘가 다 채워졌으면 좋겠어라는 곳에 인디케이터를 갖다 놓고 왼쪽 이펙트 컨트롤에서 거기에 뭘 만들어야 되죠? 오파시티 밑에 있는 네모란 거 여기 요거 까먹으신 거 아니죠? 아까 했던 거 처음에 했던 거 마스크 만들었던 거 네모를 누르면 마스크가 생성되고 오른쪽에도 네모랗게 생성됩니다. 근데 아까랑 모양이 좀 다르죠? 왜냐면 이 클립 자체가 옆으로 길기 때문에 좀 작게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사각형이기 때문에 끝에 꼭지점이 있습니다. 너무 작다 안 보인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은 화면에 맞춰서 fit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더 늘리세요. 뭐 100% 이렇게 늘려보시면 이게 더 커집니다. 쭉 이동해 보시면 더 크게 보일 수 있어요. 화면을 크게 그냥 잠깐 크게 보는 거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좀 늘려놓고 이제 좀 4개가 보이네. 다시 오셔서 fit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전체를 이렇게 보이게 아까처럼 마스크를 조정해서 다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만들었던 것은 최종적으로 다 분필이 쓰여지는 시점에 놔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었죠. 뭐죠? 다시 왼쪽에 오셔서 마스크 밑에 마스크 패스의 스탑워치를 꾹 한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탑워치 표시가 설정됐다는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마스크 괄호 1번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다시 창이 열립니다. 그죠? 인디케이터를 왼쪽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그거를 움직이셔서 Shift 눌러서 왼쪽으로 쭉 이동하셔서 안 보이는 곳까지 갖다 놓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동했으면 자동적으로 얘가 클립을 생성해 줍니다. 마스크 이펙트 컨트롤에서. 자, 그럼 다 된 겁니다.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글씨가 쓰여진 다음에 분필이 밑줄이 쭉 그어지는 것처럼 생성되죠. 되셨습니까? 제가 지금 만든 영상을 처음부터 플레이해보면 쭉 돌아가면서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글씨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밑줄이 쭉 그어지게 됩니다. 지금 마스크 했던 개념들을 다시 반복한 거예요. 그죠? 분필을 통해서. 예. 마찬가지로 또 뭐 파란 분필, 노란 분필 다른 것을 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예. 이런 제가 올려드렸던 뭐 노란 분필, 빨간 분필 이런 것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고 오셔서 뭐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고 이런 거 갖고 오셔서 내가 원하는 마스크 패스에 맞춰서 설정하신 다음에 보여줬으면 좋겠는 위치에 갖다 놓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어지는 개념으로 트랜지션에 관련된 것들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보내드렸던 파일로 딴 걸 바꿔볼게요. 타임라인인 것 다 지워보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지워보고 예. 제가 드렸던 것 중에 저게 있으시죠? 카페 로뎀 1, 카페 로뎀 2 있으시죠? 거기를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작업했던 데로 돌아오고요. 예. 카페 로뎀 1, 2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 1, 2가 있으시죠? 예전에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교회 여러 가지 장면들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핸드폰으로 찍었던 소스거든요. 네, 그거 그냥 짧게 클립 만들어서 보내드린 건데요. 카페 로뎀도 하나 불러오시고요.
2번도 불러와 보겠습니다. 예. 1번 클립 봐보시면 카페로뎀에 있는 이 글씨를 타이틀을 쭉 보여주는 영상이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위에 있는 전구들, 에디션 전구 이런 거 쫙 보여주는 위에서 찍었던 영상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영상 두 개가 있는데 이 영상 두 개를 부드럽게 연결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뭐 원하는 클 위치를 잡아야겠죠. 예를 들어 뭐 저는 첫 번째 영상은 로뎀 글씨가 쭉 가다가 요 정도 M자 요 정도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 영상을 잘라 볼게요. 영상을 잘라서 뒤엔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스 처음엔 전구가 너무 옆에 있으니까 약간 여기서부터 갔으면 좋겠다. 자르고 앞엔 지워버리고 쭉 가서 뭐 옆에까지 다 나오기 전에 여기서 없었으면 좋겠다. 원하는 것을 잘라서 지웠습니다. 두 개 붙였어요. 오케이. 일단 내가 원하는 소스 두 개 위치를 다 잡았어요. 근데 연결되는데 보니까 그냥 딱 바뀌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왼쪽에 있는 이펙트에 보시면 비디오 트랜지션에 여러 가지 효과들을 넣어 보셨죠? 이렇게 예를 들어 첫 번째 비디오 트랜지션에 두 번째 디졸브에 있는 크로스 디졸브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영상 가운데 갖다 놓으시면 양쪽으로 약간 검은 색깔이 생기고요. 손을 놓으시면 막대기가 생겼던 거. 예전에 드래그 드랍 했던 거 기억나시죠? 글씨가 처음에 생겨지고 없어졌던 거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영상 두 개, 클립 두 개를 붙여놓고 그 가운데다 놔두면요. 양쪽으로 띠가 생깁니다. 그죠? 그 띠를 자연스럽게 가보면 영상이 앞에 영상에서 뒤에 영상으로 부드럽게 바뀌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효과들이 여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해보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고 그 중에 예를 들어 뭐 또 다른 거 한번 가져와 볼까요? 와이프의 뭐 클락 와이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신 거 갖다 놓으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영상이 또 바뀌는 것들도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런 기본적인 효과들 말고 조금 더 멋있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기본적인 프리셋 말고.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하는 것들은 아까 텍스트나 이미지가 움직여졌다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릴 트랜지션도 그렇고 원래 여기 있는 프리셋 말고 다른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영상도 움직였던 것들을 내가 조정하는 것들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자, 이 트랜지션도 여기 있는 프리셋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을 쓰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자, 일단 중간에 만들었던 연결했던 트랜지션은 지워볼게요. 자, 그리고 뭘 갖고 올 거냐면 제가 오늘 파일 자료 들었던 것 중에 트랜지션이라는 폴더가 있으세요. 거기에 보면 한 6가지 파일이 있는데요. 붓 1, 2, 액체 1, 2, 잉크 트랜지션 1, 2 이렇게 있습니다. 그 6개도 쭉 다 불러와 볼게요. 불러와서 열어놨습니다. 예. 뭐 이렇게 보셔도 괜찮고 뭐 이렇게 파일로 뭐 기본 미리 보기가 보이게 보셔도 괜찮고요. 어떤 거든 관계없습니다. 예.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액체 왼쪽에 보시면 액체 1번 왼쪽에 보시면 그 마크 있잖아요. 로고. 그걸 더블 클릭하시면 소스 패널에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플레이. 검정 화면에서 하얀 색깔 물결 무늬가 나와서 없어지는 거네요. 자, 두 번째 거 가보고 액체 2. 요거는 위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런 게 있고요. 세 번째 붓 1. 붓은 이렇게 뭔가 칠해지는 느낌이 있는 거. 붓 2도 보면 비슷하죠? 근데 위치만 좀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잉크 트랜지션도 보시면 이거는 약간 물 들어간 느낌으로 쫙 바뀌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마지막 2도 봐볼까요? 비슷하지만 좀 다른 느낌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뭘로 가볼까요? 뭐 잉크 트랜지션 1으로 가볼까요? 잉크 트랜지션 1이 있는데 요 느낌으로 화면이 다음 화면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걸 적용해 보는 거예요.
기대 안 되십니까? 기대 안 되십니까? 이런 느낌을 바뀔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A 영상과 B 영상이 있었을 때 바뀔 때 이런 효과를 주는 거예요. 자, 다시 타임라인으로 와서요. 원래 있던 대로 다시 바꿔볼게요. 그냥 길게 바꿔볼게요. 원투를 뭐 상관없겠네요. 원래 밖에 놔둘게요. 자, 여기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만들어놨었죠. 자, 이거를 하실 때 왼쪽에 프로젝트 패널에 불러왔던 잉크 트랜지션을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셔서 드래그 드랍 올려놓으실 때는 비디오 채널 2번에 위에다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겹쳐지지 않게 위에다 올려놓으셨죠? 그러면 인디케이터 이동해서 한번 봐볼게요. 쭉 이동되다가 얘가 없어졌다가 하얀 색깔로 바뀌고 다음 영상 나오네. 그때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섞이는 건데 라는 개념이잖아요. 자, 이제 효과를 좀 써볼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펙트 있으시죠? 방금 전에 트랜지션 넣었던 이펙트, 여기 이펙트 있으시죠? 자, 이펙트에 여기 돋보기 창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영어로 쓰실게요. 한국말로는 트랙 매트 키일 겁니다. 영어도 트랙 매트 키. 영어로 트랙만 치시면 돼요. TRACK. 한국말로는 그냥 트랙만 치셔도 될 겁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비디오 이펙트 중에 트랙 매트 키라는 게 떴습니다. 되셨죠? 이거를 클릭하시고 카페로뎀 원 영상까지 끌고 오셔서 그 영상에다가 던져주세요. 뭐가 변화된 건 없거든요. 인디케이터를 이동해도 뭐 변화된 건 없거든요. 자, 이 효과가 어디로 들어간 거냐면 왼쪽 위에 보시면 이펙트 컨트롤 여기 다시 눌러볼게요. 이펙트 컨트롤 눌러볼게요. 그래서 마우스 스크롤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밑에 보시면 원래 없었던 트랙 매트 키 아까 내가 찾았던 것이 하나 생긴 거 볼 수 있으십니다. 있으십니까? 여기 트랙 매트 키 있으시죠? 자, 요걸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 적용된 거예요. 자, 이 트랙 매트 키를 보시기 전에 타임라인의 인디케이터를 여기 지금 섞여 있는 부분 중간에 한번 갖다 놔볼게요. 이렇게 딱 섞여 있는 중간 정도 갖다 놓을게요. 그 다음에 다시 이펙트 컨트롤 오셔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걸 사용하실 거냐면 매트 알파, 매트 클릭해 보시면 매트 루마 나온 것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여기서는 매트 알파라는 개념하고 매트 루마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이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다음번에 좀 더 편하게 쉽게 말씀드리긴 할게요. 일단은 오늘은 매트 루마를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세요. 매트 루마는 검정색과 흰색을 구분하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매트 알파는 그 불투명도를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됩니다. 일단 매트 루마를 선택하시고 나서요. 그 위에 보시면 지금은 논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하시면 비디오 234인데요. 어떤 거에 내가 적용을 하기 원하냐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까 잉크 트랜지션을 비디오 2에 놔뒀죠. 그래서 비디오 2를 선택하시면 영상이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인디케이터를 움직여 볼까요? 영상이 이 효과가 뭔가 들어간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원래는 영상 꺼냈다가 갑자기 이게 보이네. 이게 아닌데 이거 반대인데. 다시 이펙트 컨트롤 와보시면 리버스 반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하시면 틱을 하시면 영상이 반대로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상에서 아까 잉크처럼 점점점 영상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했던 것은 검정색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 다음 영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검정색 부분에다가 두 번째 카페로뎀 이 영상이 나오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해볼게요. 다시 인디케이터를 바꿔지는 중간에 놔두고요. 자, 타임라인에 보시면 이 왼쪽에 소스 패칭 했던 곳에 와볼게요. 이 비디오 클립 창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창이 뜹니다. 거기 중에 두 번째가 아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시면 영어로는 add tracks, 뭐 트랙 만들기 이런 건가요? 그리고 점점점 있는 것입니다. 점점점 있는 게 있으시죠? 그걸 누르셔야 됩니다. add track하고 점점점 있는 거 클릭 누르시면 앞에 창이 add tracks라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다른 건 건들지 마시고요. 제일 위에
비디오 트랙에서 애프터 비디오 4라고 되어 있는 거, 그걸 오른쪽 클릭해 보시면 영어로는 before first track, 한국말로 뭐라고 나오십니까? 첫 번째 트랙 이전. 예, 그거를 클릭하시고 OK를 눌러보시면 이 소스 패칭에 1번 비디오 클립 소스가 하나 더 생겼어요. 열리셨죠? 벌려지셨죠? 되셨습니까? 자, 이 벌어진 데다가 뭐 할 거냐면요. 두 번째는 카페로 된 영상을 잡아볼게요. 그것도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2번 채널로. 그거를 1번 채널로 내리시고요. 지금 둘 다 음성은 없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겹쳐져도. 두 번째 영상을 클릭을 하셔서 드래그 하셔서 쭉 잉크 트랜지션이 처음으로 적용됐던 곳으로 딱 갖다 놓습니다. 물론 비디오 1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겹쳐지게. 그러면 인디케이터를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카페로 된 글씨가 나오다가 아까 내가 적용했던 그 트랜지션이 적용돼서 영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짜잔짠, 부드럽게 바뀌어지는. 되셨습니까? 짜자잔 짜잔. 이렇게 하면 아까 검정색에서 하얀 색깔로 바뀌었었던 그 이상했던 영상이요. 두 개의 영상을 트랜지션 할 때, 교차될 때 효과로 넣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드렸던 거 다른 것들도 해볼게요. 자, 프로젝트 패널에 오셔서 아까 잉크 1 해볼까요? 자, 잉크 1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냥 쭉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셔서 잉크 트랜지션 아까 1이 있었던 그 위치, 비디오 소스로는 세 번째 거죠. 거기다가 그냥 오버라이트처럼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또 적용이 됐습니다. 되시죠? 마찬가지예요. 붓 1번 가지고 와볼까요? 붓 1번을 드래그해서 액체 1번 트랜지션 있던 데 갖다 놓으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붓이 써지는 것처럼 지어집니다. 근데 붓은 갖다 놓으니까 뒤에 영상이 길어서 하얗게 나오고 다음 영상에 나오거든요. 이거 이상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배웠던 방법 중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을 아시는 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저 붓 그림을 잘라내서 없애버리면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맞습니다. 붓을 긴 부분을 인디케이터에 Shift 누르고 이동하시다 보면 딱 갖다 놓거든요. 그죠? 그리고 원하는 곳을 클립을 선택하시고 잘라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없애버리면 적용되고 나서 부드럽게 이어지게 되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또 한 가지 방법 뭐가 있을까요? 시간을 좀 바꾸면 돼요. 맞습니다. 시간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길잖아요. 그죠? 여기 왼쪽에 툴바 보시면 세 번째 있었던 요거 길게 클릭하시면 나오는 세 가지 중에 제일 밑에 있는 Rate Stretch 툴 요거를 누른 다음에 다시 붓 클립으로 오셔서 뒤에서 좀 당기는 거죠. 속도는 빨라지겠죠. 그죠? 속도는 빨라지면 전체 클립을 거기에 맞춰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셀렉션 툴을 누르시고 적용해 보시면 붓이 움직이는 건 좀 빨라졌을 거예요. 대신 영상 소스에 딱 맞춰서 사이즈는 조절할 수 있죠.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길이를 조절해서 잘라셔도 괜찮고 속도를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클립 위치만큼 갖다 놓으셔도 이 소스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별거 아니죠? 목사님, 근데 그 네. 그 효과를 그냥 네. 늘리고 줄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냥 네, 그렇죠. 선택해서. 맞습니다. 예. 붓 효과를 예를 들어 영상이 더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레이트 스트레치를 더 앞에서부터 길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대신 두 번째 영상도 앞에 더 길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 영상도 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길게 앞에서부터 바뀌어지는 걸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위치에 갖다 놓고 목사님, 그 길에 맞춰서 시간을 늘리는 거 말고요. 그 예. 소스 파일을 이렇게 클릭해서 사이즈를 늘리고 줄일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이미지 영상이 아니고 동영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길이를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뭐 줄일 수는 있지만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줄였는데는 되길래, 그러니까 늘릴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영상은 속도를 조절하지 않는 이상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0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10초 찍은 영상에다 그럼 0부터 10초만 가는 거죠. 속도를 느리게 해서 인위적으로 길이를 늘릴 수는 있지만, 그죠? 앞에 영상도 없고 뒤에 영상도 없는데 자동적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죠, 얘가. 반면에 사진 같은 것들은 이미 뭐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앞으로든 뒤로든 길이를 늘려도 상관없게 되는 것이고요. 자막, 텍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하지만 영상은 그 조절이 늘려지는 거 이상은 되지 않는다. 내가 찍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처음에 촬영할 때가 참 중요한데요. 이제 교회학교 영상을 요즘에 계속 제가 만들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가 황화 목사님께 촬영을 하시니까 부탁드린 게 뭐냐면, 촬영하실 때 앞에 공간,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성경 말씀 다 기도한 다음에 아멘 한 다음에 그 뒤에 공간을, 빈 공간을 여유를 좀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래서 앞에도 뭐 시작하고 박수 친 다음에 어느 정도 공간을 놔두고 나서 촬영하시고, 끝나고 나서도 좀 더 여유 있게 공간을 놔두시면 나중에 제가 컷 편집할 때 편하시죠. 완전히 다 앞뒤가 잘라져서 그냥 아멘 영상 딱 없어요. 그 이외의 소스는 없어. 그러면 다음 거에 트랜지션 할 때, 방금 전에도 카페로 된 1번 클립의 영상에서 트랜지션 할 때 분명 앞에 영상도 계속 진행은 되고 뒤에 영상 앞부분이 같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영상을 찍으실 때 앞에 공간, 뒤에 공간을 최소한 3초에서 5초 정도를 만들어 놓으셔야 만들 수 있어요. 교회학교 영상들을 보시면 뭐 레고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레고 촬영 뭐 첫 번째 화면, 두 번째 화면 넘어갈 때 이런 트랜지션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애니메이션 효과로. 그럴 때도 제가 꼭 말씀드린 거는 시작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영상이어도 괜찮지만 시간은 빈 공간을 놔두시고 그 다음에 촬영하시고 다 끝난 다음에도 공간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이제 다음 화면을 넘길 때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트랜지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런 트랜지션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것처럼 첫 번째 영상에서 두 번째 영상으로 그냥 딱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앞에 영상도 뒤에 공간이 없고 뒤에 영상도 앞에 공간이 없으면 뭐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나중에 영상을 촬영하실 때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둬서 촬영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런 편집하기는 용도로 하지 않고 그냥 내 소장용으로 핸드폰에서 영상 찍을 때는 대부분 그냥 자 시작하고 나서부터 찍어서 다 끝났으면 스탑 누를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중에 편집하려고 보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습관을 들이실 때 편집할 걸 생각하신다면 앞에 공간, 뒤에 공간을 스페이스를 남겨두셔야 된다는 거. 그게 무의미한 공간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번 주 영상은 그냥 요즘에 뭐 브이로그라고 하죠. 그냥 일상 찍는 영상을 한번 자체적으로 만드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뭐 같이 나눌 때 뭐 1시간짜리, 2시간짜리 볼 수는 없으니까요. 뭐 짧게 뭐 5분 이내로 뭐 1분짜리도 괜찮습니다. 뭐 만드시는데요. 그냥 본인이 한번 촬영해 보시죠. 핸드폰으로 촬영할 수 있으시니까 내가 그냥 평소에 생활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내 일상 뭐 내가 오늘 어디 갔었던 것도 괜찮고 이런 것들 영상 한번 찍어 보시고 그 영상을 찍으실 때 한 컷으로 가지 마시고 지금 드렸던 것처럼 트랜지션 효과 뭐 오늘 제가 드렸던 효과를 사용하셔도 괜찮고 기본적으로 있는 프리셋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 프리셋을 넣으시면서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아니면 뭐 3개도 괜찮고요. 그 영상이 바뀌어진 것들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그 자막을 한번 써보시죠. 자막도 쓰여지는 자막도 만들어 보시고 돌아오는 거든지 없었다가 불투명했다가 0이었다가 완전히 불투명도가 100이 돼서 글씨가 나오게 만드신다든지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드렸던 수업했었던 그런 효과들을 다 사용하셔서 뭐 짧게 한 5분 이내로 한번 내가 브이로그처럼 일상에서 했던 것들 뭐 어디 갔던 것들 이런 것들 한번 찍어보시고 간단하게 촬영 또 편집까지 자막까지 입혀보는 것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